올해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상반기는 어쨌든 중국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짜 회복할 거냐. 네. 요게 좀 변수고 전쟁이 진짜 끝날까. 근데 이거는 종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면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 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좀 독특해요. 상고하고예요. 아, 상고하고요? 오.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올 하이네요. 좋아하는 단어인데.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사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사의 오율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업계 인사분은 아니신데요. 저희 빗썸 구독자분들이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미년에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2탄 주식편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알려준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염승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주식에도 아마 일가견이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네. 분들도 있을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이제 현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유튜브 채널 경제 거기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3%? 네, 3% 예, 시황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요즘 여의도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래서 좀 우울했죠. 작년 연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터졌을 때 네. 정말 증권사 부도 소리 돌았거든요. 실제. 네, 근데 지금은 그 리스크는 좀 지나갔거든요. 그래요? 네, 좀 지나갔고 또 연초에 지금 주식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의 그 안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멀었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중소형사들도 약간 위기라고 했었는데 좀 자금의 숨통이나 이런 건 트인 건가요? 조금 튀었어요. 그리고 실제 금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근데 오르는 수밖에 없는 게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강원도가 안 되는데 다른 게 되겠냐? 약간 이런 거였죠,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좀 금리가 좀 꺾이면서 국채 금리가 좀 최근에 많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어음 CP 금리도 꺾이고 뭐 AA급에 해당하는 우량 채권 금리도 꺾여가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이제 조금씩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타가 정부가 지금 이게 망하게는 안 두겠다라는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바로 하더라고요. 일부 이제 좀 도와주자라는 그런 이제 금감원의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기는 좀 벗어났다. 근데 이제 위기를 벗어난 거지 진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게. 일단 좀 숨을 쉴 수 있는 정도는 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주식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올해 주식 어떻게 보세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금리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경기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 꺾이죠. 대출 수요가 주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한 축은 물가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 당연히 올라가고. 네. 근데 이 물가라는 게 천천히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엔 너무 비이성적으로 너무 올라버렸잖아요. 물가가.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 이해를 하죠. 당연히 잡아야 되니까 물가를. 근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기업의 그 적정 가치 계산할 때 ROE가 있고 밑에 이제 자기 자본 이제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ROE는 뭐냐면 내가 100억 갖고 있는데 10억 벌면 10%죠. 그게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이익률을 이 자본 비용으로 나눠요. 근데 이 자본 비용에 들어가는 분모의 항목이 뭐가 들어가냐면 그 국고채 금리하고 이 금리랑 이제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 때 21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 10% 1년에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회사를 내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금리가 1이고 물가 상승률이 1이면 2밖에 안 되죠. 합치면. 그러면 10을 2로 나눠보세요. 5가 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 가치가 100억이면 거기다 5를 곱하면 500억이죠. 그럼 기업 가치가 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요. 훨씬 올라갑니다. 이 배수라고 하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금리가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거의 한 5%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5였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까지 갔지만 뭐 한 7이라고 좀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5 더하기 7을 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럼 10을 12로 나눠보세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왔는데 0.83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짜리 회사가 8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할인이 되네요. 할인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이 물가와 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오른 거예요.
암호화폐는 잘 모르지만 암호화폐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많이 빠졌죠. 금리와 물가 때문에 결국 할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진 건데, 근데 올해를 봤을 때 저는 왜 좀 이제 투자를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작년과 같은 고금리 고물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옛날만큼의 저금리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환경은 나아진다. 그래서 기업 저는 가치도 잘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지금은 좀 주식 투자를 해볼 만한 환경은 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상저하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비관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딱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또 리서치 센터가 있어서 그렇죠. 거의 이제 저희 회사 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좀 독특해요. 상고하고예요. 아, 상고하고요. 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올하이네요. 좋아하는 단어인데, 뭐 물론 그렇다고 계속 오른다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기조가 상반기도 좋지만 하반기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음. 의도인데 대부분은 사실 상저하고예요. 많은 이제 맞아요. 증권사에서 리서치 센터들에서 상저하고 한 70%가 상저하고고 한 30%가 상고하전데, 일단 이제 상고로 보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좀 그래요. 실제 3월에 중국의 전인대라는 이제 최대 정치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예산 같은 게 결정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상해시, 오늘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중국 상해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확진자 정점 지났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좀 돈을 좀 꽂아주거든요. 소비 그냥 쿠폰 주고. 그러면 중국 경기는 아마 3월에 그런 게 집행이 되면 4월이 2분기 시작이죠.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6% 좀 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중국이 성장을 하면 이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이 25%나 돼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막 문 닫고.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의존도가 높아서. 네, 너무 높아서. 근데 여기가 이제 문을 열고 그렇게 고성장을 하면 당연히 한국은 자동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상고냐? 하반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러지만 주식은 항상 6개월 좀 선행을 해요. 이 속성상. 그걸 바로 반영을 해버려요. 지금 예상하는 거를.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걸 보거든요.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24년까지는 좀 경기가 조금 더 순환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작년에는 정말 계속 폭락만 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계단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오르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1월 흐름 보면 원래는 대형주 가고 중소형주 가는데 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원래는 이제 1월 효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코스닥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항상 이제 1월에 제일 강했던 섹터가 어디냐면 뭐 이런 게임주나 인터넷이나 항상 또 바이오.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냉정해진 게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자꾸. 항상 1월 달에는 꿈을 꾸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가 그런 게 많아요. 정부 정책 수혜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작년에 너무 데이다 보니까 진짜 현실도 봐요. 근데 대형주는 현실과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진짜 때문에. 돈 버는지. 네, 꿈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1월 달에 좀 대형주가 강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 1월에 가장 강했던 이제 섹터들 보면 중국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이 있어요. 뭐 철강주, 석유화, 반도체.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효과는 사실 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중국 효과가 좀 있어서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대형주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사분기에도 좀 계속 굴뚝지가 인기가 좀 있으려나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내내 너무 안 좋았고요. 또 한 가지가 중국의 그 정책 기조가 작년 12월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공작회의가 있어요. 네. 경제 정책 같은 걸 결정하는데 안정이 아니라 성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문구를. 공동부유가 아니에요. 공동부유도 없고 규제 완화, 플랫폼 규제 완화 이것도 들어가 있었고, 한마디로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살고 보자. 일단 살자. 그 살자. 중국인들이 제일 열받았던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11월 달에 그때 카타르 월드컵 하는데 다 지금 마스크 벗고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데 맞아. 자기네들만 나가지도 마스크 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불을 지폈던 것도 같아요. 월드컵이 개몽을 시켜. 네. 그래서 중국이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빨리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또 그래서 관련 이제 주식이. 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모든 이슈는 좀 중국 쪽에 좀 잡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좋으면 한국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어요. 한국이 많이 좀 중국 경제에 의존을 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네. 여전히 좀 저평가됐고 좀 소외된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네. 중국과 관련된 중국이 이제 소비를 할 때 좀 그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반도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로. 스마트폰을 그쵸. 간접적으로 사서 그 안에 반도체가 있다 그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중국 소비하면 다 뭐라고 하냐면요. 화장품 얘기만 하세요. 그냥 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네, 이런 거 아모레나 생각나요? 근데 LG 저는 이제 이런 거. 사실 그쪽보다는 네. 좀 그 중국이 소비를 가장 그동안 2, 3년 못했던 분야를 찾아봤더니 어디냐면 가전, 가구, 자동차 쪽이래요. 근데 가전이나 뭐 가구도 있겠지만 스마트폰도 포함해가지고 그럼 그쪽에 대한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또 가구 하면 화학이에요. 화학 제품이 그 원재료로 들어가니까. 자동차는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점유율은 좀 낮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자동차 뭘로 만들죠? 철강. 뭐 그런 쪽.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중후장대형 산업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고 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 넣었던 주식들인데 다 뺀 주식인데 아, 그래요? 다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한번 해보시면.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올해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상반기는 어쨌든 중국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짜 회복할 거냐. 네. 요게 좀 변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회복이 느려버리면 또 주식시장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랑 전쟁이 진짜 끝날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끝나야 게임 체인저가 진짜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물가가 정말 안정화되는데 약간 이거는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검은 백정 없잖아요. 네. 갑자기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이 또 증권 용어 중에 파랑새도 있어요. 예상 못한 호재. 호재가 오는. 그게 첫 번째가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유럽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원래 춥다 날씨가.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유럽이 그래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작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름 가을에 맞아요. 유럽 망한다. 이게 되게 많았어요. 망하기는커녕 그게 아니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천연가스가 남아도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전력 요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거의 사상 최고가에 온 기업들이 많아요. 어머머. 그 정도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좀 빨리 회복을 한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랐던 약간 파랑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파랑새는 전쟁이죠. 종전이죠. 근데 이거는 종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면 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좀 이거는 약간 걱정되는 건데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중국이 또 너무나 이렇게 돈 풀고 막 이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인플레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면 물건값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애써 잡았는데 네, 또.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반기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중국 인플레 또 검은 먹구름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그 점은 좀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전쟁이 끝나는 게 가장 큰 호재인데 그러니까 올해 내내 한번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이제 끝날 것도 같은데 잘 안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금리가 참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시장에서 금리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것 같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기준금리죠.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은 아직 좀 남았어요. 미국은 아마 2월하고 3월 2번 올려서 한 5%까지 맞추고 근데 그게 끝일 것 같아요. 예상으로 보면요. 올해 3월 정도가 되면 미국은 물가가 금리보다 더 낮게 내려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5월 되면은 한 3%에서 2%대까지 물가 떨어질 거예요. 연준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이 2%예요. 5월까지. 거의 근접해요. 그럼 네. 굳이 이제 할 이유가 없고 미국도 이제 3월이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면 미국 금리 인하 한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연말. 네, 연말에.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아직 아니다. 이렇게 애써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절대 안 믿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 미국의 경제의 70%가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ISM이라는 데서 이제 그 매달 발표하는 서비스업 지수가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요, 기업들한테. 서비스업 이제 그 종사자들한테. 그게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50 이하는 뭐냐면 50 이상이면 경기 호황. 이하면 침체예요. 침체로 이제. 이게 들어섰네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역대까지 딱 3번밖에 없었어요. 이번이 4번째. 진짜로 대부분 침체가 온 거죠. 이럴 때 연준은 거의 금리를 다 내렸어요.
아, 침체가 진짜 오니까. 네, 아예 이 서비스업이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올해 한 번. 그리고 우리 한국도 좀 돌아오면 얼마 전에 금통위가 열렸는데 똑같아요. 그 이창용 총재도 아직은 금리 인하 아니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3.5거든요. 네.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해요. 따라갑니다. 보통은 국고채 3년 금리가 더 높아요, 기준금리보다.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얘가 3.3으로 온 거예요.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금리가 처음 낮아졌을 때 그로부터 최소 3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7개월 후에는 금리 인하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로 그 과거에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금리 인상기였던 것 같은데 진짜로 놀랍게도 물가 높고 이런데도 3개월이나 7개월 후에 그 후에 금리를 낮춰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은행도 하반기엔 한 번 정도, 지금 바로 3개월 후에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7개월 후면 얼마냐면 이제 가을 정도 될 때거든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에 금리 인하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면은 이 자산 시장의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가 지표가 되게 바닥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로 싸긴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 틀려도 데미지가 좀 작아요. 근데 맞으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예,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주식을 사셔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걸 해야 되겠지만 다만 20-30%는 꼭 고배당주는 좀 그만 먹자. 좀 새해에 돈 공부를 딱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이 채널